체력이 많이 딸리죠.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죠. 자, 144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한 몇 문제가 정해져 있냐면 여기 봐봐요. 자, 등기의 종류 중 뭐예요? 부기등기. 부기등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알면서 왜 안 해요? 매년 출제가 돼요, 부기등기는. 자, 여기 봐봐요. 가등기 매년 출제돼요, 안 돼요? 돼요, 가등기. 또 요거 봅시다. 자, 소유권 보전 등기를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등기부 중에서 뭐예요? 자, 집합건물 등기부를 출제가 돼요.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출제가 돼요. 그럼 등기부 몇 문제가 출제돼요? 12문제. 그러면 12문제 중에 몇 문제가 착정이 됐어요? 6문제죠. 왜 6문제예요? 요거 하나, 가등기 2문제, 보전등기 하나, 집합건물 하나. 이호 사유가 많이 출제되면 4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부기등기, 가등기, 보전등기, 집합건물 등기부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몇 문제예요? 5문제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봐봐요. 근데 12문제 이제 중에 모의고사를 봤더니 뭐 2개 맞았다. 하나 맞았다. 등기법.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보면 요 5개 테마를 찾아서 뭐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겠죠. 근데 나오는 거 아는데 왜 막 자꾸 틀릴까요? 내공이 안 쌓여서 그래요. 내공이 안 쌓여서 그래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지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까먹지만 않으면 돼요. 등기는 그러면 안다고 해서 문제가 잘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민법도 마찬가지고 중개사법도 마찬가지고 세 과목들은 내공이 쌓여야 돼요. 얘네들은 하루아침에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계단식으로요. 근데 지적은 하면 어때요? 팍 올라가. 안 하면 팍 떨어져요. 요 과목이 몇 과목이 있느냐 하면 공법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세법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학개론이 그래요. 학개론. 그러니까 공법, 세법, 학개론은 안 하면 점수가 팍 올라갑니다. 안 하면 뚝 떨어지는 과목이. 그러면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저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100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공법만 한 달 내내 해봐요. 그럼 100점 올라가요. 100점만 올리면 뭐 해요? 안 하면 또 푹 떨어지는데. 몇 점으로 떨어져요? 7.5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목의 특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이제 내공을 쌓아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항상 세트라는 게 있어요. 세트 구비가. 자, 그럼 부기등기는 뭐하고 한 세트예요? 주등기하고 세트죠. 자, 그럼 뭐에 따른 분류죠?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 이게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뭐하고 세트예요? 종국등기하고 한 세트죠. 그러면 뭐에 따른 분류죠? 효력, 그렇죠. 효력에 따른 분류.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어디에서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그러니까 출처를 분명하게 해서는 뭐예요? 등기의 종류, 요 세트를 구비해 놔야 돼. 그럼 거기 144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1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등기의 대상이야. 어떤 사람 봐봐요. 요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대상 줄쳐놓고요. 대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객체. 어떤 사람은 객체가 뭔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대상이 바로 객체라는 거야, 우리 법학에서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배웠던 거 이제 봐봐요. 기초 다 배운 거예요, 등기법은 이제. 자,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마음이 급한 사람은 이제 등기법 이렇게 한다고. 등기법이라도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법. 그럼 객체는 여기 뭐예요? 부동산이네. 그럼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건물. 그럼 밑에 가서 이제 토지,
건물 동그라미 딱 쳐놓고 그러면 대상에 따라 물려서 토지 등기부와 뭐예요? 건물하고 매도나 돼 있다? 이혼화 돼 있다라는 걸. 그러면 저희가 그럼 봐봐요. 내공을 잘 쌓기 위해서는 이게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또 등기라고 있는다. 등기를 딱 보면서 뭘 잡아야 돼? 저당권의 대상이다 라고 잡아야 돼. 저당권의 대상. 저당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등기돼야죠. 원칙적으로라고 그래서요. 왜 원칙이라는 말을 있을까요? 그러면 A를 하나 기억해놔요. 저 지역권은 어떻게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지역권은 등기되지만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자꾸 요 틀을 마련해 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대상에 따라 물려서 토지와 건물. 그럼 토지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거기 세 개가 딱 적혀 있을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필지. 그렇죠. 자, 어떤 사람 봐봐요. 내공이 없는 사람 이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그래요? 필지. 어떤 사람은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은 필지를 필지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럼 필지는 뭐예요?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토지 등기는 무슨 단위로 등기돼요? 필지. 한 필이 몇 부동산이? 1부동산이라는 거. 그래서 1필지 1부동산이죠. 요 필이 뭐라는 거예요? 필지라는 거거든. 그럼 필지를 듣는 순간 이렇게 나와야 돼.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 그래? 필지. 그렇죠. 자, 요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돈이 생각나잖아, 돈. 그렇죠, 돈. 돈 하면 뭐가 생각나요? 경제잖아, 경제. 그래서 읽어봐요. 핵지는 경제적 개념. 자, 필지는 무슨 개념? 법적 개념. 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해가는 법에서 배우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문제 푸는 재미가 없어요, 문제. 자, 여기 이제 뭐예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돼. 그럼 봐봐요. 자, 한 필지에는 몇 개 지목? 1지목. 그렇죠? 이거 빼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1필, 1목의 원칙. 일명 뭐라고 그래요? 단식 지목이죠. 그럼 하나의 필지는 몇 개의 지목이 존재해야 돼? 하나. 그렇죠? 똑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게 기초 체력이야. 자, 토지하면 뭘 생각해야 돼? 필지. 자, 필지를 생각해야 되고. 자, 토지와 관련된 논점에서 하천이에요. 하천도 등록 대상이 돼야 안 돼? 등록 대상이 되니까 하천도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들이 있어. 뭐가 있을까요? 영위권이 있어요. 영위권 한번 읽어봐요. 기초 체력 읽어봐요. 영이익, 그렇죠? 사용 수익. 자, 그러면 하천에 이제 A라는 사람이 하천에 이제 등록이 돼서 자, B라는 사람한테 뭐예요?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자가 되죠?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한 밑에 물이 빠져야 안 빠져요? 그러니까 밑으로 빠져야죠. 그래서 우리 하천에는 영위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영위권에는 뭐가 있느냐? 5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4개 정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를 봐봐요. 하천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어때요? X. 하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어때요? X. 공인중개사 이미 출제된 지문이거든.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출제됐네. 또 법무사는. 자, 하천도 등록 대상이 되나 다음 중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를 골라라. 무슨 건? 영이권. 이게 이제 자정적. 그러면 이제 요 측면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자, 제가 뭐예요? 영이권 우리 전세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등기가 되죠. 등기가 되지만 영위권에 하천은 영위권에 설정할 수 없다. 이 말을 이야기한 거지. 와가지고 전세권은 등기가 되잖아요. 왜 하천에 뭐 할 수 없어요? 이렇게나 나온다고. 그게 아니라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무슨 건? 영위권.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판례에서 이제 방조제 조심해야 돼요. 방조제를 조심해야 돼요. 방조제는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어디에 등기돼? 토지. 그렇죠. 건물에 등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기초 체력을 해야죠. 자, 우리 등기 나왔다. 그러면 앞에 뭐가 생각해야 돼요?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냐, 건물이냐. 항상 확인해놔야 돼. 이게 자꾸 연습이 됐나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또 소유권이라고 한다. 갖고 보면 소유권 보면 갖고 보면
소유권. 소유권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특징은 뭐예요? 권리. 권리는 탈세 탈법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래서 특별조치법에서 며칠? 60일. 이렇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톱니바퀴식 물려가야 되는데 이게 안 물려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이제 이걸 보는 순간 갖고를 보면 무슨 건?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권리죠. 권리 보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죠? 그러면 이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 뭐예요? 권능이죠. 권능 그러면 뭐예요? 소유권은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요 각각을 뭐라고 그래요?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럼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이 있어요? 세 가지. 1등이에요, 2등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록돼? 갖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요렇게 최종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렇게 톱니바퀴듯이 물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거의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연습을 해야 돼. 소유권 보면 갖고 보면 소유권은 권리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 뭔데? 권능이 뭔데?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두 가지 권능만 있으면 뭐예요? 영유물권,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담보물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문제 자체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따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야 문제가 잘 풀린다라는 거야. 재미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뭐예요? 지문을 통째로 외워야죠. 그러면 외울 게 얼마나 많아요? 외울 게 많으면 머리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열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머리가 허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 그러면 봐봐요. 인천에 우리 누님이 한 분 계셔요. 처음에는 머리가 시커맸다가 검했어서요. 공부를 하니까 팥뿌리가 되더라고요. 팥뿌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식전이 담아서 뭐예요? 팔팔거리면 노화 방지에 된다는 겁니다. 노화 방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의미를 잡아나가야 돼. 그럼 봐봐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등기죠. 등기하면 뭐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 자꾸 나와야 돼. 등기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읽어봐요. 공시 거죠. 토지와 건물의 공통점 뭐예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은 뭘로 공시해요? 등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순한 논법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문제풀이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재미 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내공을 쌓아야 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여기 한번 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있는, 없는.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이걸 깨지 않으면 법을 못 잡아내요. 그러니까 유독 그래서 단독행위가 나올 때는 항상 뭐를 봐야 돼? 상대방 있는, 없는 단독행위를 봐야 돼. 한번 봐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어때? X. 상대방이 없는데 무슨 도달주의야. 그쵸? 표백주의지. 어차 표시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자꾸 잡아야 돼. 근데 시험장 가면 어때요? 잘 안 돼, 이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기가 깨지. 이걸 빨리 깨라고요. 어떤 사람은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요거부터 깬다고. 봐봐요. 자, 통정허위 표시에. 단독행위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단독행위는 적용이 없다. 단정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적용이 없다. 단정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X예요. X. 먼저 상대방 있는 그렇죠. 자, 상대방 보면 봐봐요. 어떤 초보자들은 통정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냐? 그래요. 상대방이 있어야 돼. 꼭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때? 그냥 외워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있는 단독,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통정허위 표시에는 통정허위 표시에 합동행위는 적용된다. OX. 합동행위가 뭐예요? 법률행위죠. 그럼 합동행위가 뭐예요? 정관 작성하는데 뭐예요? 봐봐요. 자, 그러면 2인 이상이죠. 자, 그러면 기찻길은 만나요, 안 만나요? 통정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합동형에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찻길이 이제 기찻길이라고 생각하면 쭉 같이 가는데 어떻게 또 만날 수가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면 또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안 되는 쪽을 꼭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됐어요. 그러면 토지 등기, 뭘로 생각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뭐예요? 필지, 하천. 그 다음에 하천은 영위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 없다. 그건 뭐예요? 방조제. 방조제는 건물이 토지죠.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임차권 읽으면 안 돼. 여기 토지와 건물이라는 거야. 토지와 건물. 자, 건물에 한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그러면 부속물 매수권은 토지와 건물에 인정된다. 어때? X. 작년에 2.5점짜리 나나, 작년에. 그러니까 임차권이 나오면 항상 뭐 읽어봐요. 토지 임차권인지 건물이 임차권인지를 확인해야 돼.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러면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나와야 돼. 이렇게 토지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나와야 돼. 조심할 거는 방조제는 건물이 토지죠. 방조제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목은 제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방.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있죠? 건물이죠. 건물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죠. 첫 번째 뭐가 갖춰야 돼? 자, 뭐가 있어야 돼? 정착이 돼야 돼. 그래서 정착성. 그 다음에 애기분단성. 그러면 애기분단성이 뭐예요? 애기분단성이.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공기기자. 외자는 바깥 외자야. 그러면 안공기와 바깥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되겠죠. 지붕과 주벽. 자, 그럼 봐봐요. 어제 민법 시간에 어제 민법 시간 물어보대. 형님이 정년퇴직 이제 정년 마무리 이제 정년하려고 점유의 태양이 뭡니까 그러더라고. 태양을 네이버에 쳐보니까 태양이라는 단어는 썸밖에 없더래요. 자 그래서 이 태자가 읽어봐요. 태자가 무슨 태자예요? 모양태. 요거는 양은 모양 양자야. 그러면 읽어봐요. 점유의 모양, 점유의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점유의 종류 인솔이죠. 점유의 종류는 또 세트 구비가 돼야죠. 자재점유가 있으면 타재점유, 선의가 있으면 악의, 가실이 있으면 무가실, 평온이 있으면 강포, 공연이 있으면 엄비 이렇게 세트가 탁탁탁탁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건물만 딱 보면 세 가지 요건을 생각해야 돼. 정착성, 애기분단성, 그다음에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 돼. 무슨 성? 용도성이 있어야 돼. 자, 비닐하우스는 건물의 용도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러니까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그럼 약자는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그럼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읽어봐요. 개방형 축사. 자, 개방형 축사는 개방되죠. 뭐가 없어요? 백이 없죠. 지붕은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럼 의사의 돈사예요. 의사 얼마? 100제곱미터를 조각경. 그러니까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요건을 뭐예요? 애우해야 돼. 그러면 요거는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것은 애우라는 소리예요. 애우라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애울 필요가 없어. 이제 활용을 못 해먹어서 그러는 거지.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주유소 캐노피. 그러면 주유소 캐노피랑 갖다 붙여볼까요? 캐노피는 정착성은 있죠. 애기 분단성이 있어, 없어? 없어. 뭐가 없는데? 자, 봐봐요. 이 캐노피가 바로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지붕. 뭐가 없어요? 주벽이 없죠. 벽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애기 분단성이 A로서 딱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개방형 축사, 그렇죠? 축사. 그러면 지금 등기법은 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도가 문제가 아니야. 이게 기초체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워서 봐봐요. 이렇게 지웠어요. 그럼 최소한은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객체에 따른 분류로서 한 세트 뭐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 그럼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몇 하나 돼 있다? 이 하나 돼 있다. 이 하나 토지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필지. 두 번째는 하천이 논점이에요. 하천도 등록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건 무슨 건? 영이권. 세 번째는 방조제. 건물이야, 토지야?
토지, 그쵸? 건물은 세 가지 요건 딱 갖춰야 돼. 정착성, 애기 분단성, 영도성.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되는데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개방형 축사. 이게 이제 빨리빨리 나와야 돼, 이게. 토지 그러면 자꾸 나와줘야 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활용을 해 먹어 봐야죠. 자, 봐봐요. 누구 토지예요? 갑토지. 이거는 갑토지니까 어디로 가요? 토지 등급으로. 이거는 누구예요? 자, 각 건물로 가겠죠. 각 건물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는 어디로 가요? 건물 등기부. 여기는 토지 등기부. 그럼 토지 등기부 등기 공통점은 등기.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어라도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각각의 저당권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왜가 돈이 없어? 그러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열받으면 몽둥이로 가야 돼? 저당권을 실행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담보권 실행이죠. 그래서 담보권 실행으로서 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 임의 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것은 뭐예요? 강제 경매. 그럼 어디 경매가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서, 그쵸? 누구 건물이에요? 또 지금 건물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 봐봐. 그러면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죠. 원래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회적 대손실이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여기 읽어봐요. 토지죠. 그러면 법률에 규정을 해놓는다고. 그럼 법정장권을 지정함으로써 어른, 갑앞의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럼 법정장권의 1단계 요건 읽어봐요. 토지의 건물 존재. 그렇죠. 두 번째 나오잖아.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뭐예요? 토지든 건물이든 읽어봐요. 동일 소유자로부터 출발.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되겠죠. 저당권 실행 경매로 뭐가 달라졌어? 소유권이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거 뭐예요? 법정 지상권. 이제 첫 번째 이제 요건이 나오네. 이런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가봐요. 자, 갑토지. 그러면 어디로 가요? 토지 등기로.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도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 그러면 이제 설정 이후에 갑이 건물을 하나 줬다고. 갑이 건물을 하나 줬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우리 법정상권이 취득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근데 건물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른. 자, 그러면 얘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정상권 성립될 수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가 들어가. 토지 가격이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업이에요? 다운하니까 그러면 여한테 특별히 토지하고 건물하고 싸잡아주는 일괄 경매 청구권을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어른 토지에 설정해놨어요? 건물에 설정해놨어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받아갈 수 있거나. 그러면 얘는 그러면 토지만 경매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토지만 들어갈 수 있죠. 누구 마음이야? 얼마음이죠. 그러면 토지만 경매에 들어갈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을 싸잡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게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러면 요 어른 토지에다 저당권을 설정해서 갑에다 건물에다 설정해놨어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만 뭐다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이완화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보고 있죠. 그럼 봐봐요. 누구 토지예요? 갑토지. 어느 날 누가 어디 건물을 줬어요. 누구 건물이에요? 그러면 갑이 올보고 나가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퇴거 명령은 안 되죠. 누구 건물이니까? 얼건물이. 우리나라는 건물이 토지에 포함되지 않거든. 그렇죠? 않거든. 그러면 갑은 뭐예요? 갑은 어한테 그러면 어한테 뭐예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여기가 할 수 있죠? 왜? 남의 토지에 우리 건물을 질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갑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방법을 행사할 수 있겠죠.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넘겨달라고 할 수 있죠. 건물을 넘겨달라고 하는 수는 없죠. 그러면 넘겨달라, 그게 용어로 뭘까요? 그게 명도라고 그러잖아요. 명도. 안 해주면 뭐예요? 그러면 갑이 어한테 무슨 소송을 해야 돼? 명도 소송을 해야죠. 명도 소송. 넘겨달라는 게 명도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갑은 읽어봐요. 철거 청구 및 동시에 읽어봐요. 건물을 명도해달라고 할 수 있죠. 토지에 대해서. 그게 명도 소송이라는 거야. 읽어봐요. 또 철거라고 그런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도 방해, 배거 청구권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세계가 다 나올 수 있어, 오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야 돼요. 새로운 세계를 깨려고 그러면 이걸 깨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객체에 따른 불러서 크게 뭐가 나눠진다? 토지와 건물. 그럼 우리나라 등기부는 크게 몇 하나 돼 있다? 이원화. 그래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렇게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으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른쪽으로 가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또 내공이 쌓였는지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이렇게 그렸다. 이게 뭐예요? 표제부, 요거, 하고, 요거, 얼구. 그렇죠? 항상 등기법은 여기서부터 출발해. 정말. 그러니까 이걸 각각을 뭐라고 그래요? 등기 기록. 아주 잘해요. 등기 기록을 등기 정보 자료죠. 이걸 묶으면 등기 부죠.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 세 부분. 집합 건물은 네 부분. 한동 전체 표제부가 하나 더 있죠. 그럼 여기 봐봐요. 표제부는 그럼 몇 개월? 1개월. 요거는 60일. 요거는 3년, 그쵸. 명의신탁에서, 각과하고 얼굴은 명의신탁에서. 그거는 조건 판사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그럼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표제부는 사실이잖아.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부동산의 인적 내용이잖아. 사람의 인적 내용이듯이. 표제부, 부동산은 인적사항이라는 거야. 인적사항. 그러니까 부동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제부, 권리의 사실이. 그러니까 부동산의 내역이니까 사실이잖아.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특징은 직권 등기가 가능하네. 권리관계 다툼이 없으니까.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해 줄 수도 있네요.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3자가 대의 신청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네. 그렇잖아요. 표제부는 맨날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있죠. 표제부는 맨날 혼자서 다녀야 돼. 왜? 부수적인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사람에 갖다 대면 요거는 뭘까요? 주민등록 초본은 한 사람만 나오잖아. 등본은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본에 해당되는 거야. 초본에 해당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는 각권은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 권리죠. 그러니까 권리의 등기라는 거야.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무슨 장? 권리증. 무슨 권리증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읽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영수증이라고 그래. 영수증. 자, 그러면 우리가 법을 배운 실무상으로는 무슨 장? 권리증. 법을 배운 사람은 등기필 정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우리가 끌어들이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크게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이거부터 기초 체력을 강화시켜야 돼. 그러면 오른쪽 가서 이번에 등기상 기능이 뭘까요? 역할이라는 거야. 이게 등기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표제부하고 권리의 등기를 왜 나눠놓을까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차이점. 앞으로 차이점은 그러지 말고 뭐예요? 요거. 법을 배운 사람은 읽어봐요. 실익이라고 그래, 실익. 이게 법률상 이익이라는 거야. 왜 표제부 등기하고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를 나눠놓느냐? 이게 차이점이면서 뭐다? 실익이라는 거야, 실익. 왜 실익이 뭐냐?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실익이 뭐냐? 그러면 실익과 관련돼서 이제 봐봤죠? 그 밑에 한번 봐봐요. 특징을 가서 특징에다 박스 쳐놓고 별표 5개 넣으세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제 봐봐요. 자꾸 까먹으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봐봐요. 우리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과 권리는 권리죠. 그러면 이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거기 첫 번째 가서 접수번호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표제부는 사실. 그럼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딱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외워놨는데 봐봐요.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가 기록된다. 아주 출제되는 건 15일 2.5점짜리거든요. 자, 그러면 봐봐요. 표제부. 그러면 자기가 수학 문제 풀듯이 봐봐요. 표제부. 부동산의 신상이구나. 사실. 접수 일자니까. 그러면 사실관계를 나타내니까 사실이구나.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구나. 이질적인 자가 있다. 그럼 접수번호는 기록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봐봐요. 생각 없이 온다고 봐봐요. 자,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는 기록되고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관은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되고 접수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러면 뭐예요? 당황스럽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문제를 풀 때 그 표제부 권리와 사실이 접수일자, 사실, 접수번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유는 사실. 사실은 뭔데? 부동산의 인적사항이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 밑에 옆에 가등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등기를 두 자로 건쳐봐요. 예약이죠. 예약은 궁극적으로 뭔데? 권리거든. 권리.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권리죠.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그러면 가등기가 뭐예요? 가등기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가구하고 얼구. 그러면 이제 가봐요. 가등기는 가구에만 기록한다. 어때? X 가구 또는 얼구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뜨리라는 겁니다. 이게 안 깨뜨려지면 힘들어요. 나가봐야 진도 나가봐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 배웠잖아.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자. 승인받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물권자 계력을. 장차 발생. 그럼 다시 이걸 생각해서 가볼까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순위를 보존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결론. 보존할 청구권이 없거든. 그럼 표제부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생각을 하고 사고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표제부에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그러니까 바꾸 이제 그 중간 단계를 생략하니까 문제가 응용되더라도 뭐예요? 일단은 생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가등기는 그럼 표제부에는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네. 자,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종된 등기야, 주된 등기야? 종된 등기죠. 그럼 표제부는 부동산에 뭐예요? 신상이잖아. 부동산의 신상. 그럼 여기는 뭐예요? 종된 등기가 있겠어? 없죠.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야. 그러면 29회 때 봐봐요. 다음 중. 봐봐요. 다음 중. 뭐라고 써놨어요?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가? 반대해서 가면. 주등기. 그러면 내용 중에 일단 뭐부터 찾아봐야 돼? 표제부.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29회 때 2.5점짜리네. 그렇잖아요. 결론은. 자, 그러면 봐봐요. 부기등기가 아닌 거 그랬더니 뭐예요? 부기등기하고 한 세트를 모르니까 못 찾는 거잖아. 그럼 부기등기 한 세트는 뭐예요? 주등기죠. 이 말은 결론적으로 무슨 등기를 골라라? 주등기. 그럼 표제부는 부동산의 신상이니까 종된 등기가 없거든. 그럼 표제부는 언제나 뭐라는 거예요? 주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걸 생각해서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가 뭘 골라라? 주등기를 골라라 이 말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무슨 역이 있죠? 추정역이 있죠. 추에다가 여기 청각이 되는 사람 치기라고 써봐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거기에다 추측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표제부는 부동산은 신상이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외우면 외울 것도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표제부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이렇게 빠지죠. 자, 거기 무효등기 유형과 관련돼서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봐봐요. 자, 읽어봐요. 무효죠. 무효는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죠. 왜 무효는 아까워? 그렇죠. 승립 요건은 갖췄지만 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 아까우니까 써먹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봐봐요. 무효는 승립 요건은 갖췄지만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 한 번 무효는? 그러니까 무효행위 뭐예요? 아까우니까 무효행위 재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재생. 그래서 민법에서는 무효행위 재생이라고 배우고 우리 등기법은 무효등기 유형이라고 배우는 거야. 무효행. 그러면 한번 봐봐요. 자, 무효행위 주생.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한 번 무효는? 그러면 무효를 추인한다 해서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가죠. 그걸 뭐라 그래? 장래허라고 그러잖아.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로부터 혈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 소거표가 있어 없어? 없어. 뒤로 가는 걸. 허거표. 앞으로 가는 걸. 그러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봐봐요. 무효행위를 추인해서 그때로부터 앞으로 가서 뒤로 갔어.
그러면 무행의 주인은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 뒤로 가서 앞으로 가서 뒤로 가죠. 그럼 그건 틀린 지문이네요. 그럼 무행의 주인은 뭐예요? 처음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 X 뒤로 가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면 무행의 주인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 X 뒤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말할 때는 앞으로 가, 뒤로 가, 앞으로 가 그랬더니 뒤로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가,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도 뭐예요? 다리 두 손을 흔들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가는 사람은 뭐라 그래? 일명 뭐라 그럴까요? 군대에 있을 때 고문관이라고 그러거든. 고문관. 밑에 있는 애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앞으로 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가. 어떻게 그런 애를 군대를 보냈어요? 집도 못 찾아가는 애를 집도 못 찾아. 그러니까 집도 못 찾아가는 애는 뭡니까? 집도 못 찾아. 인사교님이 서울역에다 뭐 기차를 태워서 보내주거든. 기차를 태워서 보내주. 어떻게 그런 애를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탈영을 했는데 어디가 있어요? 탈영에 나갔는데 어디가 있어요? 사단장 집에 가 있더라고. 사단장 집에. 그런 애를 또 탈영했다고 또 잡아들여요. 웃기는 애, 웃기는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군대가 제일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군대가 제일 좋아요, 군대가 제일 좋아요. 밥도 지켜주지, 운동도 해주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서울대보다 덜 좋은 데가 군대야. 그쵸, 군대. 어제 뭐 밥 먹으면서 해병대 출신한테, 해병대 출신인데 덩치도 작고 이쁘장하거든. 준환이 네가 나보다 나은 게 하나가 있다. 나는 일반병이었고 너는 해병대 출신이니까. 그러면 군대를 다시 갈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먹던 사투리를 쓰니까. 해병대면 다시 갈 거야 그랬더니 해병대 지원에다 떨어졌거든. 안경찜 하나만 안 시켜줘요 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건 그럼 무효 등기를 이용한다 해서 뭐예요? 처음부터 혈액이 발생한다. 어때? X 그처럼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야. 똑같은 논리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많이 할 필요 없어. 등기법은 바로 급하게 나가요. 급하게 나갈 필요 없죠. 진도도 스트레스 받지도 않아요. 애가 집이 있어. 무슨 집? 흰집. 그렇죠. 흰집이야. 자 전부 불탔어요. 무슨 멸실? 전멸했잖아. 멸실 등기가 되는 거야. 멸실 등기. 그렇죠? 그러면 그 옆에다가 뭐예요? 노란 집을 쳤어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흰집하고 노란 집은 같아달라. 그러면 흰집 표제부를 노란 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 있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표제부는 이용할 수 없다. 그걸 바로 외워. 생각하면 되는 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무효등기 이용은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인정, 불인정? 인정. 그럼 한번 봅시다. 자기가 B한테 다 배운 거야. 하나도 안, 자기가 머릿속에 다 있는데 끄집어내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애가 이렇게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 사람 성설정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이 사람이 점유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봐봐요. A가 이제 B한테 1억을 갚아버렸어. 요 저당권 소멸해야 안 해요? 당연히 소멸하죠.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 그래? 부정성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A가 B한테 1억을 갚으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그대로 있었어. 그러면 아직은 뭐 읽어봐요.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 등기가 돼버린 거야. 말소하지 않았더라도 뭐예요? 소멸하면 절대적으로 소멸하거든. 그럼 절대적으로 소멸하면 이때는 뭐예요?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부정성 몇 조로 빠져? 187조. 7조로 빠져요.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런데 이제 A가 갑자기 돈이 1억이 또 필요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A가 뭐라고 해? 저당권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야. 저당권자야. 저번에 1억 갚았지.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하지 않았지. 그 등기를 써먹어서 다시 이용해서 나한테 1억을 꺼달라고 할 수 있거든. 1억 꺼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요? 봐봐요. 저당권이라고 읽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저당권을 두 자로 번지만 최종적으로 권리의 등기도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요 중간에 누가 없어야 돼? 제3자. 제3자가 누군데? 이해관계. 그럼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가면 제3자 껴 안 껴? 안 껴죠. 뒤로 가면.
그러면 소급회가 있을 때는 제3자 보호 규정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3자 보호 규정이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민법에서는. 앞으로 가니까 제3자 낄 일이 없잖아. 이제 앞으로 왔다가 이제 법률행 성립 요건은 갖췄죠. 성립 요건은 갖췄잖아. 딱 이제 무효야. 그럼 무효행위 추이하니까 뒤로 갈 수 있어 없어? 뒤로 가야죠. 무효행위 추이는. 그러니까 뒤로 가니까 그 중간에 제3자 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이 나온다라는 거야. 권리도 제3자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그래서 제3자가 개입되면 이때는 위헌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자, 진짜 쉬워요. 공부할 게 없어. 느낌만 가지만. 근데 느낌만 가지고 그걸 일반용어로 살짝 바꿔주는 게 키포인트라는 거야. 키포인트. 어떤 사람은 뭐 자동차 가지고도 법을 해석하대. 자동차하고 법은 똑같아. 또 자동차.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현실 감각이 있는 것을 그걸 법으로 이용해 줄 수 있는 거. 영어로만 바꿔주면 되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봤으니까 이제 봐봐요. 뭐예요? 기능. 이제 단검질을 하자고. 기능은 그러면 표제부와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권리의 등기는 다시 각과하고 얼구. 그러면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실익이 우리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부기등기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여기? 안 되죠.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어. 무효등기? 안 되죠. 무효등기 이용할 수 없죠. 접수번호? 추정력? 그래요.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제가 애호라는 것은 딱 이유가 있어요. 빨리 풀려고. 주어진 시간은 몇 분? 50분. 이제 시간도 몰라요. 이제 시간도 몰라요. 주어진 시간은 50분이야. 50분 안에 몇 문제를 풀어야 돼? 40문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시험장에 가서 계획표를 잘못 잡은 거지. 계획표로. 그러니까 학교를 하고 민법을 시간 안배를 해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26년 강의하면서 형님들한테 들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나 제 시간 안에 40문제 풀어서 떨어졌으면 여한이었겠다.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야. 공통점. 내가 풀고 떨어졌으면 여한이었겠다. 안 풀고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 40문제, 학교는 40문제 풀으니까 뭐예요? 민법 한 두세 문제 풀으면 형님들 땡땡땡땡, 아유, 안 풀었는데, 못 풀었는데.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적절하게 해주는 게, 이게 뭐예요? 시험 문제. 그것도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라는 거예요. 시간 싸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죠. 이제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갖고 얼구는. 권리 등기는 앞에 뭐가 붙어? 갖고 아니면 얼구.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빨리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면 봐봐요. 표제부는 가등기 있어, 없어? 없어요. 가등기 역할 못 하죠. 저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어. 무효등기 용도? 없어. 접수번호도? 없어. 맨날 없다만 봐요, 단정에. 없다, 있다. 민법에 거진 정답이 변형되거든, 기출문제에서. 없다, 있다. 없다를 작년에 출제 됐으면 또 올해는 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맨날 형님들 읽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있다, 없다. 그렇죠. 자, 90세는 뭐가 없어요? 90세는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어요? 이제 100세는 이제 돌아가실 준비해서 시간이 없다, 이런 거. 10대는 뭐가 없어요? 철이 없어. 90대는 시간이 없어. 우리 수강생은 뭐가 없어? 시간이 없어. 그럼 정신연령이 뭐하고 똑같아? 90세랑 똑같네. 그렇죠. 90세랑. 맨날 없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능에 따른 분리로서 우리가 딱 정리해줘. 그러면 이제 세트급이가 됐어요. 저 토지하고 건물 한 세트. 그 다음에 이제 기능에 따라 물려서 사실의 등기하고 권리의 등기 한 세트. 요물계약하고 뭐 세트? 요물계약하고 한 세트는 낙성계약. 그러니까 그 세트급이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세트. 딱딱한. 그러니까 요물계약 나오면 낙성계약. 요식계약이 있으면 요식. 불요식이 있죠. 유상이 있으면 쌍무가 있으면 현무. 그래요. 그게 탁 세트가 딱딱 구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그게 다야. 자, 이번에는 봐봐요. 효력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혈액 그럼 봐봐요. 저희가 읽을 때 요 혈액 앞에 뭐가 생략됐어? 물건적 혈액, 물건적 혈액, 그렇죠. 물건적 혈액. 한번 봐봐. 그대로 가요. 물건적 혈액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무슨 등기? 전국 등기. 전국 등기하고 한 세트. AB 등기라는 게 한 세트네. 자, 저 이제 눈이 뒤비져져요. 저도. 그러니까 전국 등기하고 AB 등기. 그것만 봐봐요. 물건적 혈액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국 등기. 물건적 혈액을 장차 AB하는 게 무슨 등기? AB 등기. 그럼 번등기는 뭐예요? 저 봐봐요. 이름이 갑성이에요, 갑성이에요. 왜 갑성인데 왜 자꾸 뭐예요? 우리 6학년 담임 선생님 저보고 왜 맨날 갑봉이라고 그래? 되게 싫었습니다. 갑봉이. 왜 갑봉이? 왜 갑봉일까요? 그 당시에 5학년, 6학년 때가 뭐예요? 암행어사 할 때예요. 암행어사. 이정길 밑에 뭐예요? 이면시가 쫄쫄쫄쫄 따르면서 딱 갑봉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이 뭐예요? 갑봉이야. 왜 제가 갑봉이야? 갑성이지. 뭐죠? 그러면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걸 번등기라고 그러잖아. 번등기. 그렇죠? 예비 등기를 뭐라고 그래? 대표적으로. 가등기가 대표 선수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가등기는 그러면 무슨 등기야? 이 등기,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번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봐봐요. 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에 따른다. 어때? X. 무슨 형식? 번등기 형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면 번등기가 주면 가등기도 주등기가 되는 거예요. 노래 불러봐요. 번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번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니까 세트가 구비되지 않으니까 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에 따른다. 어때? X. 무슨 등기? 번등기 형식에 따라서. 번등기 형식에 따라서. 번등기 형식에 따라서. 번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로 가야 돼. 번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가야 돼.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는 가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여야 한다. 어때? X. 그죠. 가등기는 뭘 봐야 돼? 앞을 봐야 돼. 앞을. 가등기는 앞을 봐야 되는 거야. 앞을. 가등기 앞에 보니까 번등기가 주면 가등기도 주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가 뭐예요? 가등기가 그러면 번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뭐가 돼? 그러면 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에 따른다. 어때? X 앞에 뭐예요? 번등기 형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세트 구비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발 내용 알 필요 없어. 내가 등기법 7.5가 만들어도 이 세트는 내가 구비한다. 완전 내가 머릿속에 넣고 간다. 넣고 간다는 걸 생각. 그러면 봐봐. 이 문제 틀린 사람은 본인이 강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입장을 수강생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 틀렸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치를 본인이 한번 느껴봐요. 이게 시험 문제잖아. 읽어봐요. 다음 중 전국 등기가 아닌 거 뭘 찾아? 가등기를 찾으라는 거잖아. 가등기를 찾아. 이걸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등기를 뺀 나머지는 다 뭐야? 전국 등기라는 거잖아. 그렇잖아. 전국 등기라. 이 문제 틀린 사람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필요해요? 저는 한 대 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대 치고 싶다라는 거야. 한 대 치고 싶다라는 거야. 이런 거 틀리는 것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세트를 구비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봐봐요. 혈액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와 무슨 등기가 있다? 예비 등기. 그럼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번등기. 그죠? 물건적 혈액이 뭐예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국 등기고, 물건적 혈액을 장차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다? 가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또 기초 체력을 강화시켜야죠. 어떻게 강화시켜야 돼? 자, 가등기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봐봐요. 가등기는 자, 순위 보전, 처분할 수 있고, 물건적 혈액을 장차 발생이라는 거야. 물건적 혈액을 장차 발생.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둥을 3개를 세워놔서 물건적 혈액. 자, 그러면 가등기를 뭘 읽어봐요? 가등기를 읽어봐요.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럼 가등기는 뭐예요? 전국 등기, 예비 등기. 그러니까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렇죠? 예비 등기니까. 자, 물건적 혈액을 뭐 하기 위해서?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장차 발생. 이게 가등기가 전부라는 거야.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가등기는 물건적 혈액을 장차 뭐 하기 위해서? 발생. 가등기는 여기 봐봐. 무슨 등기니까?
예비 등기니까. 가등기는 계약이야, 예약이야? 예약, 그래서 예약. 그렇죠, 예약이죠. 예약이야. 그러면 가등기는 갖고에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소유권이면 갖고, 소유권이 이해 걸리면 얼구죠. 읽어봐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요거는 소유권 이해 걸리.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한다. 어때? X, 그죠. 가등기는 궁극적으로 뭘까요? 걸리잖아, 그죠. 가등기는 걸려. 가등기도 걸리니까 이용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가등기도 이용할 수 있다.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뭐하러 갔어? 신청하러 갔어. 그렇죠. 등기하러 갔다 그러면 안 돼. 그게 내공이 아직 안 쓰인 거야. 둘이 갔다? 공동, 혼자 갔다? 그러면 가등기는 촉탁해야 한다. 어때? X, 그렇죠. 번화만 하자. 그렇죠. 번화만 하잖아. 등기소는 뭐예요? 신청이라는 거야. 신청. 그럼 원칙이 공동이야, 예요? 공동, A가 단독. 시험은 단독에서 나와, A에서 나와? A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승낙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면 그때는 가등기는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승낙서가 위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승낙자에 뭐가 필요해? 인감증명. 하나도 공부할 거 없어. 이제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잡아야 돼. 이거는 이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려면 이걸 해야 돼. 이거는 이제 무조건 머릿속에 그려놓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국어 실력이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등기, 기한, 가처분. 요거 잘라서 읽어봐요. 가등기죠. 요거 기한. 요거는 뭐예요? 가처분. 문장 구조가 세 개로 구성되어 있잖아. 읽어봐요. 가등기. A 기한이 뭐예요? 가지고.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선의보다.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국어 실력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안 하니까 이제 애우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기한 가처분 X, 가등기한 가처분 X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는 뭔지 한번 봐봐요. 이제 여기는 뭐예요? 읽어봐요. 가등기의 기한. 여기 뭐라고 써놨어? 대한. 여기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는 거야. 의미가. 요거는 이제 그러면 한번 두 개를 구분해 볼까요? 요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예요. 당사자의 문제야. A가 B한테다. B라는 사람이 A 집에다가 가등기를 걸은다고 생각해 봐요. 가등기. 그러면 B가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 있어, 없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이게 이 문장이야. 근데 봐봐요. 제3자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여기에 대해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제3자가 B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뭐예요? B가 A한테 돈 받을 권리, B가 가등기를 하나 해놓은 거 있어. 그러면 요 제3자가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쏙 들어가 볼까요? 쏙 들어가서 요렇게도 걸 수 있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이게 무슨 등기예요? 가등기. 요거 상에 뭐예요? 가등기를 걸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상의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어때? X. 대리 뭔데? 상이라는 뜻이잖아. 상. 자, 그러면 요건 이제 가만히 생각해봐. 이게 무슨 말인지. 읽어봐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그러면 요거는 가지고라는 의미가 아니잖아. 읽어봐요. 가등기 자체의 가처분이잖아. 그러면 자체를 한자로 건치면 뭘까요? 상, 그렇죠. 읽어봐요. 가등기상의 가처분.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이잖아. 가능. 근데 한 끗 차이 답이 이렇게 달라지죠. 읽어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기한. 요거는 대안이라는 거야, 대안. 완전히 한 끗 차이 답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A 기한은 뭡니까? A 기한은 가지고라는 뜻이잖아. 대안은 가등기 자체라는 뜻이잖아. 가등기 자체. 자, 그러면 요거 봐봐요. 또 이제 요거에 또 호되게 당하니까 여기에다 너무 신경을 썼어. 우리 형님들 봐봐요. 여기다 너무 신경을 쓴 거야. 읽어봐요.
가등기, 기한, 본등기. 그러니까 여기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본등기, 가처분이 아니라 뭐예요? 본등기죠. 그럼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본등기는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읽어봐요. 애약 완결건이라는 거죠. 애약 완결건. 이걸 합치니까 뭐가 나와? 형성건이 나오잖아. 형성건. 형성건이 일방이야, 쌍방이야?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봐봐요.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봐봐요. 가등기, 기한, 본등기 시 이해관계는 있을 때 이해관계의 승낙선은 반드시 첨부한다. 어때? X 첨부할 필요가 없다. 왜? 애약 완결건. 무슨 건? 형성건이. 그거 봐봐요. 그러니까 그건 재미가 없는 거야. 그걸 생각해 드려야 돼.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가, 그 의미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재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봐봐요. 우리 가등기 몇 문제 나와? 무한대야, 무한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를 보는 순간 뭐 봐야 돼요? 자,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봐봐요. 가등기. 이제 가등기 단어를 뺐다.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장? 승인 보장.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계약이야, 예약이야? 이제 생각하면서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가등기 시. 자, 금인 계약서의 대상이다. 이제 계약서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기가 안 배웠더라도 가등기, 계약.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장? 승인 보장.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벌써 뭐 배? 가등기를. 그럼 이때는 봐봐요. 읽어봐요. 이때는 가등기를 잊지 않는다고. 예약이라고 있는다고. 읽어봐요. 계약이잖아. 금인계약서가 대상이 되려면 계약해야죠.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는. 예약. 그럼 가등기 시에는 금인계약서의 대상이다. 어때? X. 그러면 만약에 또 이렇게 나온다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시 금인계약서의 대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본등기한테 첨부해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재미있고 요 의미를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읽어봐. 유정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OX. 기초 체력이 안 돼서 그래. 자, 읽어봐. 뭐라고 써놨어? 유정. 유정은 언제 효력이 나타나? 사망시. 그게 특별 효력 여건이잖아.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잖아. 아직 제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정은 그러면 사망 전하고 뭐예요? 사망 후를 알아봐야죠. 사망 전에는 효력이 없죠. 사망 후에는? 그러면 유정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그렇죠? 뭐가 들어가야 돼? 사망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민법의 민법 정책의 효력 요건과 승립 요건이 뭐예요? 깃털이 안 잡혀 있는 겁니다. 안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벌써 이제 승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멀어요, 안 멀어요? 멀죠. 그러니까 뭐 민법하고 민법 갑자기 등기법 하다 민법이 나와버리니까 멀어버리다. 그 간격을 좁혀놓는 겁니다. 자꾸 내공을 쌓아 나가면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유정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틀렸죠? 그러면 언제 나타나? 사망 후 거죠. 사망.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잖아.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등기법이지만 너 유정은 언제 효력이 나타나니? 이건 물어본 거야. 언제 나타나니? 그러면 사망 후 거죠. 사망 후에 나타나. 사망 후. 자, 그럼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정지조건부 청구는 가등기 대상이다. 이제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전? 승인 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앞으로 가볼까요? 청구권은 보이네요. 읽어봐요. 장차 발생.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청구는 뭐의 대상이다? 가등기 대상이다. 맞네요. 그럼 요것만 이제 바꿔볼까요? 이제? 자, 해제조건부 바꿨어요. 장차 소멸. 그럼 해제조건부 청구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시기부. 가등기 대상. 정기부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자, 이게 25회 때 2.5점짜리. 아니, 29회 때. 29회 때. 자, 그러면 상인자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읽어봐요. 가등기.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장? 순위 보장.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다.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읽어봐요. 인이 뭐예요? 이게 정지조건부. 읽어봐요.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정해주는 거. 그러면 봐봐요. 정지조건은 발생이야, 소멸이야? 발생. 그럼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어때? X.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인정의의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등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의미가.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가등기를 궁극적으로 주제로 건지면 권리의 등기는 몇 종류? 두 종류. 갖고, 알고. 그럼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한다. 어때? X. 가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갖고, 알고.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장? 신의 보장.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 등기소. 구리 가면 공동, 혼자 가면. 그래요. 가등기 다 끝난 거야. 이걸 활용을 못 해 먹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빨리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탕을 마련해 놔야 돼요. 뭔가 자기가 봐봐요. 문제가 안 풀리고 있다 그러면 뭐도 없어? 문제가 안 풀려. 일단은 차후의 문제야. 문제를 풀고 안 풀고는 차후의 문제예요. 뭐가 안 잡혀 있어? 기본. 이게 안 봐요. 기본. 그러니까 봐요.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본 틀이 마련. 또 왜 크게 썼어요? 청강이 좋은 사람은 또 이렇게 들리니까. 그렇죠. 틀이 아니라 틀이나. 틀 잡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뭘까요? 그냥 목차야, 목차. 시중에 뭐예요? 체계도 특강이 있죠. 체계도 특강이라고 그러죠. 막 공법 체계도 특강, 뭐 빌어먹을 무슨 체계도 특강이야. 목차 특강이야. 이게 목차 특강이야. 그렇죠. 체계도가 목차라는 거예요. 목차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럼 목차 특강 하지 뭐 체계도. 그러니까 뭐예요? 목차 특강은 뭐 하나? 안 와요. 그러니까 왜 유식한 말로 체계도 특강 있어 보이잖아. 있어 보인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틀이 마련돼 있어야 돼. 봐봐요. 그러면 틀이 이거예요. 봐봐요. 이제 마무리하고 좀 쉬어가야죠. 또 뭐 기초 체력이. 근데 남양유는 괜찮아요. 뭐 체력이 아직 쌩쌩해. 하도 기초 체력이 잘 돼 있어가지고 공기 좋은 데 살고 있어서. 자, 대상 그러면 세트 토지와 건물. 토지는 그럼 아까 그렇게 생각이 나야 돼. 그게 틀이야. 최소한은 그거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물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기능 그러면 표제부 등기, 즉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권리의 등기는 뭐예요? 갖고 알고. 갖고는 무슨 것? 소유권, 알고는 소유권, 이해 권리. 요 틀이 생성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본등기, 예비 등기의 대표 선서, 가등기.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장.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 가등기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예요?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 권리를 이룬 게 뭔데? 권능이라는 그 틀이야. 그렇게 빨리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뭐예요? 가등기만 나오면 가등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봐봐요. 가등기, 계약이야.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장.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그걸 축축축축축 해가지고, 이게 문제를 뭐예요? 탁 봐요. 착착착착착 배분한다고. 가등기, 이중 가등기 돼야 안 돼? 네. 어디에 걸려?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으니까. 운명은 나중에 결정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등기 상의 가등기, 가능 불가능. 그렇죠.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기를 7자로 본치면 가등기 이전 등기 거죠. 이전 등기라. 근데 가등기 이전 등기인데 봐봐요. 그러면 이제 따질 거 아니에요. 막 다툼이 벌어질 거야. 그럼 소유권의 가등기 이전 등기는 뭘 내야 합니까?
그러면 전세권의 가등기 이전 등기는 뭐 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가등기 이전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해! 이렇게 이제 판례가 판시해 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기는 주등기해야 한다. 어때? X. 그래서 판례가 해준 거야. 그러면 봐봐요. 가만히 해주니까 소유권일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런데 전세권은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면 판례가 하나 판시해 줘야 되겠죠. 가등기 상의 가등기는 주등기 형식이 아니라 부기등기 형식에 따라라 이렇게 해준 거야.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논란거리가 되니까 판례에서 명시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가등기 이전에 가등기. 그러면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가등기 이전에 가등기는 부기등기에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에 한다? 부기등기에 한 부기등기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잖아. 가등기 상의 가등기가 부기등기를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기는 가등기 이전이거든. 그러면 가등기 이전에 가등기를 한 번 더 했잖아. 그러면 가등기 이전의 가등기는 부기등기해야 한다. 어때? X죠. 가등기 이전의 가등기는 부기등기해야 함 부기등기라는 거잖아. 그럼 부기등기함 부기등기 불가능하다. 어때? X. 그렇죠. X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기등기함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짜릿짜릿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짜릿짜릿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세트를 좀 구비해달라는 거고요. 자, 좀 쉬었다가 등기법은 절대 안 서둘러요. 서둘른다 해서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돼. 자, 그래서 좀 쉬었다 내용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